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물의 여행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02쪽, 103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나요?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물은 어디에 있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물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물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5단원 물의 여행을 공부해 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5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친구의 물음에도 한번 답을 해줘 볼까요? 사진에서 물은 어디에 있나요? 물 어디에 있어요? 와, 이렇게 멋진 호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호수 외에도 여러분이 물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서 물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곳이 스쳐 지나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게 선생님이 영상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영상을 봤더니 정말 우리 주변에서는 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대부분 우리 3단원에서 배웠었죠. 물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 자, 강, 바다, 시냇물, 하천. 선생님 지금 다 보여준 거는 물이 맞았어요. 액체인 물의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꼭 액체인 물의 상태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만년설이나 빙하는 고체 상태의 물입니다. 상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겨울에는 어떤 고체 상태인 뭘 볼 수 있을까? 맞았어요. 고체 상태인 눈을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액체 상태의 물만 물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지는 이제 않길 바래요. 왜? 우리는 3단원 물의 상태 변화를 잘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04쪽, 105쪽에 있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상태를 바꾸며 이동하는 물의 흥미도 가져보기 바랍니다. 상태를 바꾸며, 그럼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될까? 3단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상태를 바꿀까? 어떤 얘기일까?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교과서 104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짠! 돌아와 봤더니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 배울 때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물과 공기와 햇볕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는데 세상에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물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창의성을 발휘해서 자, 직접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 굉장히 재미있고 창의적인 대답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들을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교과서 104쪽 그림은 봤더니 그림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 이런 밀폐된 투명한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여러분 그냥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봤을 것 같아요. 바로 테라리움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 저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계세요. 뭐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105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 2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위쪽 아래쪽으로 2개를 끼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 꽃삽이 필요하고 당연히 흙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투명한 플라스틱 컵 안에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식물이 빨리 자라고 크게 자란 식물을 여기 안에다 넣으면 여러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식물도 큰 집이 필요한데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자라고 크기가 작은 식물을 여기에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담긴 분무기. 물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물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예요. 셀로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가위와 면장갑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꽃삽으로 거름흙을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화분이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식물을 세우고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묻힐 정도로 다시 거름흙을 넣습니다. 뭐가? 뿌리가 충분히 묻힐 정도로 거름흙을 넣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물이 담긴 분무기로 식물과 거름흙에 물을 뿌립니다. 여기 보이죠? 네,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은 처음엔 주긴 하는 거예요. 물이 담긴 분무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다른 플라스틱 컵을 3의 플라스틱 컵 위로 거꾸로 올리고 그 사이를 무엇으로? 이게 중요해요. 셀로판 테이프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셀로판 테이프로 딱 붙여버리게 되면 뭐가 빠져나올 수 없을까?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의 상태 변화 3가지를 배웠어요. 증발과 끓음과 응결입니다. 자, 이 3가지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이 실내 정원과 관련이 있을까? 실내 정원의 모습 변화를 선생님이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오전에는 플라스틱 컵 안쪽에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가면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다가 물방울이 크기가 커지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물이 어디로 갈까? 다시 흙 속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컵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어요. 물의 상태 변화, 증발, 끓음, 응결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 바로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황했어요. 응결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 바로 정답은 증발과 응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3번에 보면 물이 담긴 분무기로 일단 물을 뿌렸잖아요. 이렇게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했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응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응결한 물은 다시 어떻게 물방울이 커져서 다시 뿌리로 흡수되어서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물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액체 상태인 물로만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즐겁게 잘 공부했나요? 5단원 제목이 물의 여행인데 오늘은 물의 여행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물이 정말 어떻게 여행을 다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